저는 수년 동안 명치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여러 치료를 해보았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치의 답답함은 위장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고, 그 원인은 제 삶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경험한 질병 중 기능성 소화불량과 명치 답답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상은 오래 경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벗어난 상태이기에 실제 질병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먼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먼저 당부를 드리자면, 모든 질병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에 제 경험이 이 질병 자체에 대한 원인이나 답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도 자신의 병이나 다른 경험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항상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위장이 굳어있고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명치 쪽을 누르고 주무르면 딱딱하고 굳어있다는 느낌이 있었으며, 더 누르면 찌르는 듯한 감각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배꼽 주위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편한 감각은 평소에도 조금 있었지만 식사를 하고 나면 특히 심했습니다. 명치와 위장 쪽이 거북하고 답답하며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위장 쪽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이런 증상이 계속되며 증상 그 자체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져간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먹고 나면 고통스러우니 덜 먹게 되고, 먹더라도 맛있게 먹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을 찾아갔었지만 사실 병원에서는 제 병과 관련해서 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위내시경이나 기타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며,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능성이라는 말은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지만 증상은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할 때 마다 소화제를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증상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여러 내용들을 검색하고 알아보며 관련된 여러 치료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져 효소 분비가 줄어 그런 것인가 생각해 소화효소를 구입해서 몇 달간 매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지압봉을 사서 명치 쪽을 자주 누르거나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산책이 도움이 된다 하여 식사 후 항상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것은 한의원의 한방치료였습니다. 한의원의 한방치료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먼저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 담적이라는 위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담적은 오랜 시간 여러 문제로 위장 점막에 쌓이는 노폐물이나 염증과 같은 것으로 이로 인해 위장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도록 한약 처방과 함께 배 쪽에 침 치료와 온열 치료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한의원 치료를 포함해 앞서 말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보며 매번 효과를 기대해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경우에는 모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몇몇 한약의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소화기관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계피와 비슷한 약들의 경우 저의 몸에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자율신경실 조증과도 연관이 있었으며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생각에 대해 알고 생각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을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 몸을 지켜보며 몸에 대해서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몸의 이명치 쪽 답답함과 소화불량이라는 감각을 지켜보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과 관련해서 우리 몸의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하며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게 된 것은 저의 경우 명치의 답답함이 위장의 문제라기보다 복부의 근육인 복직근의 긴장과 더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치의 답답함이
당연히 위장이라는 기관의 문제가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식사 후에 불편함이 컸으니 언뜻 생각하면 당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치의 답답함은 사실 위장이 아닌 복직근의 긴장 문제였습니다. 다만 명치 쪽 상부 복직근의 위치가 위장과 비슷하여 감각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았고, 또한 복직근의 문제가 위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배꼽 주위도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배꼽 주위의 답답함도 그 안쪽에 어떤 소화기관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또한 배꼽 주위 복직근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의 배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는 복직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 가장 아래부터 배꼽과 명치를 지나 가슴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위아래로 수축하며 몸을 앞으로 굽히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제 몸은 이 복직근이 항상 짧아져 긴장하고 있었고, 특히 위쪽 상복부 부분, 즉 명치 쪽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에 근막이 유착되어 굳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막에는 감각 수용신경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근육이 짧아져 긴장한 채로 근막이 유착되었기에 이런 감각신경이 계속해서 이상 신호를 주고 있었고, 이것이 명치 쪽 답답함이란 감각의 정체였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피부를 계속 강하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압박감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답답하고 불편한 감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몇 초가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압박감이 아니라 통증이나 답답함, 혹은 이상한 불편감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명치의 답답함도 비슷했습니다. 답답함은 실제로 위장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라 복직근과 근막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압박된 상태에서 감각신경이 보내는 신호를 명치의 답답함으로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위장과 비슷하기에 잘 구분이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직근의 문제가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숙여진 상태이므로 위장을 압박하고, 특히 식사를 하고 난 후 위장은 팽창하고 움직임이 활발해야 하지만 짧아진 복직근에 의한 압박은 그런 위장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위장 자체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고, 또한 제가 명치에서 느끼고 있던 답답함 역시 위장 자체의 감각이라기보다 복직근과 근막이 보내는 감각 신호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복직근이라는 근육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몸 전체 근육과 근막들의 불균형과 굳어짐이 있었습니다. 몸은 결국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직근 문제의 원인은 오랜 시간 누적된 자세였습니다. 저의 경우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오며 컴퓨터를 오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며 몸을 앞으로 굽히고 있거나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댄 자세를 하고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두 자세 모두 상복부가 짧아지는 자세였고, 의자에 기댄 자세는 특히 상복부의 긴장도 함께하는 자세였습니다. 등받이에 기댄 채로도 상체가 완전히 이완되지 않고, 특히 모니터를 보기 위해 머리와 목을 유지하는 힘이 복부 앞쪽에 지속적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이 오래되며 명치 쪽의 복직근은 짧아지고 긴장한 채로 근막이 굳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운동까지 부족하며 몸의 굳어짐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제 몸에 어떤 나쁜 패턴, 즉 습관이 생겨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호흡하며 숨을 들이쉴 때 상부 복직근, 즉 명치 부분에 힘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앞으로 숙여져 있어 호흡할 때 압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숨을 들이쉬기 위해 힘을 더 주다 보니 근처에 있는 이미 긴장하고 힘이 들어간 복직근에도 같이 힘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복부 복직근에 더욱 힘이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 결과 더 굳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굳어진 상복부 명치 쪽의 복직근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원인을 알게 되었지만 회복이 금방 되지는 않았고,
그 과정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몇 번의 스트레칭으로 풀어지거나 자세를 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근막이 많이 유착되어 굳어 있었고, 많이 유착된 근막은 단순히 스트레칭으로 늘린다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몸에는 이미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상에서 억지로 복부를 계속 피려고 하면 무리하게 뒤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며 오히려 다른 곳에 통증이 생기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치 쪽에 힘이 들어가는 호흡 패턴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 질병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재활운동까지 받았었으나 당시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목과 어깨 통증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였었고, 전문가는 제가 말하는 증상에 맞춘 운동을 할 뿐 몸 전체를 봐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몸은 앞과 뒤, 아래와 위, 더 나아가 힘이 들어간 곳과 빠진 곳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였으며,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수많은 근육들의 감각이 다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복직근은 그 속에 포함된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기능성 소화불량과 관련하여 명치 쪽 복직근의 근막 유착을 계속 풀 경우 명치의 답답한 감각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막 유착을 푸는 방법은 괄사 등을 이용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항과 같은 요법도 사실 근막 유착을 풀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저는 주기적으로 직접 손으로 잡아당겨 풀었고, 명치의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은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몸 전체의 자세와 불균형의 문제는 훨씬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치의 복직근을 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긴장이 조금씩 쌓이며 굳고, 그때마다 다시 푸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의 경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먼저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며 나쁜 자세를 유지했다면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고통이 심각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직장을 정리했고, 나쁜 자세를 계속 만드는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혼인 몸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 곧 책임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회복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 영이 몸을 억압하는 상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도한 책임감, 혹은 과도한 의지는 영의 차원인 생각에서 나오고, 이는 우리의 혼인 몸을 혹사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오랜 시간 일을 하며 몸을 억압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몸을 잠시 풀어봤자 금방 돌아오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전 영상을 제작한 이유 중 하나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상이 회복된 것은 저의 억눌린 혼의 욕망이 되살아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잘할 수 있게 되고 먹는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며, 그래서 몸의 건강을 좀 더 회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의 육체는 억눌려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영의 의지는 혼인 육체를 억누르고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위에서 말한 몸의 불균형이 찾아왔고, 그 증상 중 하나가 이 기능성 소화불량과 명치의 답답함이기도 했습니다. 몸은 단순히 영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몸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 신호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병은 크게는 영과 혼, 그리고 작게는 혼인 몸 안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